자, 최근 5월에 확인되었던 그 중앙선관위와 여러 지역의 선관위 등에서 일어났던 인사채용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저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인 채용 비리가 밝혀졌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지인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서 예정에도 없던 채용을 내거나, 또는 그들을 위한 맞춤형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관들에게는 누구의 자녀라고 미리 알려서 면접 점수를 만점을 주게 해서 합격을 시킨 일, 이런 게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물론 여러 이 지역 선관위에서 좀 다발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드러난 건 충북 선관위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당사자가 누구냐면 이제 송봉섭 충북 선관위 전 사무차장의 이야기인데, 그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게 되면 딸을 채용하기 위해서 충북 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들이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을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채용 절차가 어떤 방식이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관에서 내는 채용이라고 하면 그 공고를 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개 경쟁 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장 추천과 같은 방식으로 추천받은 소수의 인원만 응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이 채용 공고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몰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 방식은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 결혼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이걸 채우려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응시자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형태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악용을 해서 그 당시 2명의 충북 선관위 결혼을 모집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차장의 딸이 이제 꽂아 넣어진 거죠. 당시 지원자가 2명이었다라고 해요.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인 거고, 또 다른 한 명을 포함해서 정말 딱 2명만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 둘이 프리패스로 선관위 직원이 된 거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른 지자체에서 추천한 응시자도 있었대요. 그런데 애초에 그러면 그 송 차장의 딸이 채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판이었는데, 경쟁자가 하나 둘 붙으면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경쟁자를 없애려고 후보군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까지도 못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인사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인 한모 전 관리과장이 그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그 위원들한테 저희 송 차장님 딸이니까 잘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과정을 또 송봉섭 사무차장에게 수시로 이제 그 관리과장이 보고를 했다라는 것도 이 수사 결과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인 거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과정이 한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이 송 차장한테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상황을 알렸던 한모 전 관리과장 역시도 본인 친구의 딸을 부정 채용하는데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친구의 딸 채용할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결혼을 이미 채웠어요. 이미 경력 채용을 통해서 인원을 충원을 다 한 상태여서 추가 채용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태였는데도,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거쳤고, 역시나 인사 실무자들에게는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다, 친구의 딸이니까 좀 잘 봐달라, 이런 걸 여러 차례 언급을 해서 역시나 면접 점수를 만점을 받아가지고 채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채용 비리라는 이 심각한 문제, 지금 이게 선관위가 계속해서 이 잡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서 신뢰에 대해서 중대한 배반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이 근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간 이런 방식의 투명치 못한 비공개 인사채용 절차를 남겨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채용 특혜를 암암리에 할 수 있도록 그 허점을 그대로 방치를 했던 문제가 이제서야 뒤늦게 터질 게 터진 문제라고 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전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책임 응당한 처벌 지니게 해야 되고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접근을 해서 제도권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법이 생겨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람 사이에서의 상호 불신에서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사람의 양심, 도덕성, 신뢰를 대신해가지고 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합의점을 이뤄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이런 규칙들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들이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인간의 그 본능과 충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다, 그 개인의 이기적 본능이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행동 기준을 마련해서 이를 방지하는 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 사이의 심리적 거리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양심에만 맡길 수 없는 그 충동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개개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궁극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해당 앞서 문제가 되었던 선관위의 비다수인 이 대상 경력 채용 절차는 그런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인사 채용의 흐름을 만들어 놨던 시스템상의 문제도 크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두 사람 처벌한다고 뭐가 끝나겠습니까? 언제고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일이죠. 따라서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이 채용 과정 절차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는 소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